안녕하세요. 하늘빛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1년 동안 과학 A를 가르치게 될 하늘빛 중학교 임혜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나갈 수업을 간단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왜 보이죠?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학년 친구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안녕!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간단하게 구성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첫 번째,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아마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작년에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5, 6번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과학 수업에 대해서 규칙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과 다르게 또 다른 규칙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 내용. 우리가 이번 올해 동안 1학기 동안 무슨 내용을 배울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번째, 과제 제출을 안내합니다. 오프라인과 다르게 온라인은 매번 학습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쉽게 제출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색해요, 이거. 자, 갈게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재미있는 과학 수업을 함께할 임혜성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이름 임혜성 선생님입니다. 여의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선생님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주었죠. 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있게 되고요. 선생님 역시도 이 영상도 집에서 찍는 것처럼 집에 꽤 오랫동안 있게 되었어요. 물론 선생님은 집돌이긴 해요. 집에 있는 게 정말 좋긴 하지만 이제는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해 주는 것은 같이 우리가 무언가 캠페인을 신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 폐렴이 심각한 사람한테는 매우 안 좋게 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친구들, 여러분 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인터넷 보면요. 20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세균을 보고 세균이 있다면 백혈구가 딱 와서 잡아먹는 건데 우리가 너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세균이 딱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백혈구가 세균이 어디 있어요? 폐에 있겠죠. 폐에 백혈구가 모이게 돼서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 잡아먹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피부에 무언가 나게 되면 염증이라는 게 생기죠. 왜? 짜게 되면 거기 안에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짜게 되는데 그 여드름 역시도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었기 때문이거든요. 역시 이런 것처럼 폐에 뭔가 염증들이 쫙 많이 생기게 되면요. 숨을 쉬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요. 집에 와서는 손을 씻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안내할 거냐? 여러분들 뭐 안내해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학교에 올 수 없어요.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은 선생님도 슬프고 여러분도 아마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고 아마 마스크를 끼고 밖에 다닐 거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친 여러분들이 저는 코로나19와 바이러스가 좀 안정되고 나서 함께 웃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마 한 달, 짧게는 한 달 뒤에는 만나게 될 건데요. 그때 여러분은 좀 더 안전한 상태에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말이 조금 빠르다면 여기 질문에다가 목소리 좀 속도를 줄여달라고 얘기해주세요. 선생님도 처음 찍어다 보니까 긴장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학 수업의 규칙.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규칙을 지켜준다면 학습이 유의미하게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잘 지켜주어야 됩니다. 수업은 9시부터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인데요. 시간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예를 들어 수업을 딱 듣다가 재미없어 하고 유튜브 봐야지. 유튜브 보다가 다시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수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한 과목을 듣게 된다면 그때 딱 집중해서 그 과목은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학 수업 말고도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음 갈게요. 수업은 책상에 앉아서 들어주세요. 선생님도 그래요. 누워서 책을 읽거나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갑자기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들으면 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워서 듣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갈게요. 눈이 아프면 잠깐 쉬어야 해요. 인터넷 강의. 대부분의 인터넷 수업, 우리 온라인 강의가 인터넷으로 이용되는 것만큼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화면이 커서 괜찮겠지만 스마트폰은 화면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면 눈이 아파질 수 있거든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5시간, 6시간이 넘으면 눈이 진짜 아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을 적정량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줄이면 더 좋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사용한대요.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SNS, 페이스북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불구하고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눈이 아플 거예요. 안경을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요. 여러분 눈이 아프면 잠깐 쉬어줘야 돼요. 5분이나 10분 정도 꼭 쉬고 다음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네 번째 갈게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잠깐 영상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르거나 아니면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춰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겠죠. 이 강의의 장점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옆에 친구가 눈치가 보여서 질문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이때가 딱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학 수업의 규칙은 5가지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학기 수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과학 A와 과학 B로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학 A는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과학 B는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다른 분, 권진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길 바라겠고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보면 이상한 기호들이 써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원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구성, 가장 큰 질문은 세상의 모든 것, 그 작은 것들의 과학.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 물질들이 구성돼서 뭐가 될까? 이렇게 작은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을 배울 거냐면 자, 자석이 보이고 전구가 보이죠? 전구는 불이 왜 켜질까요? 라고 한다면 대답을 아마 전기가 흘러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자석은 왜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질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 못하겠죠.
그런 것은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은 전기와 자기라는 개념을 배워보게 될 건데요. 전기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지고 자기 이력 때문에 자석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밀린다라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다양한 전기기구의 과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떨리지 않나요? 재밌을 것 같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설렘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 노력을 해서 여러분과 즐거운 과학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과제 제출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모든 과목의 학습에 과제를 제출해야지 출석이 인정이 되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시스템 속에. 과제를 제출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에 들었던 칸이 있을 겁니다. 왼쪽 위를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평가 과제과 수업 자료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 자료에서 수업을 듣고요. 평가 과제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시할까요? 여기 평가 과제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칸이 뜨는데 여기 보면 제출함 할당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할당 완료란 선생님이 이러한 자료, 설문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나눠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한 반에 36명이면 할당 완료에 36명이 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되냐? 이 설문지, 여러분 이 퀴즈를 만약에 참여하면요. 이렇게 제출함으로 뜨게 돼요. 즉 만약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원래 한 명한테 배당이 됐는데 그 한 명이 제출했기 때문에 0으로 줄고 한 명이 제출함으로 떴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가 과제에서 여기 설문지, 구글 설문지에 문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인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적는 친구는 선생님이 다 누가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성실하게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그렇지만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누가 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요. 그렇지만 가끔은 그래도 좋지만 기왕 이거 할 거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제출 버튼 왼쪽에 이걸 눌러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즉 다시 설문지를 누르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과제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의 과목의 수업의 시작과 끝이 16시까지니까요. 16시까지 꼭 제출을 해주세요. 만약 못한 친구들도요. 더 이후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늦게 제출함이라고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오리엔테이션 어땠나요? 앞으로 수업이 좀 기대가 되나요? 이번에는 2학년 친구들과 전체 학생과 저는 만나게 될 건데요. 개학하고도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꾸며봤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오늘 있다면 여기 위에 보세요. 질문, 클래스룸의 질문 탭을 이용해서 꼭 질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성심껏 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집에 계속 있기 때문에 뭔가 심심한 게 많을 거예요. 핸드폰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겠고요. 어떤 친구가 저희가 전화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친구들과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학교를 이제는 가서 공부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봐서 학교 빨리 만나서 여러분들과 수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간,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면 좋겠냐면요. 제가 영상 하나 밑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방구석 과학 실험이라는 어떤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험들을 3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에 여러분들을 한번 영상을 보고요. 그 실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평가 문제를 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저 실험 재밌겠다. 저거 무슨 원리로 저렇게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